네, 이번 소식은 7번째 소식, 오늘의 5위입니다. 오늘 이회창 전 총재, 강골 판사, 상당히 굴곡진 정치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회창 전 총재가 자신의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회창 총재 첫 번째 인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애증이 엇갈리는 인물이다. 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렸는데요. 뭐 애증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 사이에서 말하는 애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덕을 입기도 했고 또 그 사람과 악연이 있기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양면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담아서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회창 전 총재라고 하면은 대쪽 판사, 그렇죠. 이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근데 대쪽 판사라는 이미지에 덧붙여서 일종의 잠룡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신군부 세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이 내각에 어떤 인물을 넣으면 좋겠는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감사원장에 이회창 전 총재를 발탁을 하게 된 거죠. 네. 감사원장에 발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한 말이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으면은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길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치켜 세워졌거든요. 그렇군요. 총재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율곡비리 감사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그때도 뭐 전직 대통령 뭐 가릴 것 없이 대쪽 판사 출신답게 굉장히 깐깐하게 감사를 했고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같이 덧붙여지면서 사실은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대쪽 판사에 본격적으로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덕을 많이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꼬인 관계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꼬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유종 기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우리가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서 상당히 민심이 흉흉했을 때였죠. 그 흉흉해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카드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회창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첫 국무회의에서 뭐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최용우 내무부 장관이나 다른 분들이 실세 장관이었습니다. 의원들 했었고 예전부터 상도동계로 불리면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회창 총리가 실세 장관이니 허세 장관이니 하는데 우리 모두 실세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 보면 실세 너희들은 실세가 아니다. 우리 모두 실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허세가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사실 그 이회창 총리를 발탁한 배경은요.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민심이 흉흉해진 틈을 타서 대쪽 감사원장 이런 이미지를 얻고 국민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감사원장을 전격 발탁한 것인데 그렇게 되자 자신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압박이 주어오자 실세 장관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고 당시에 청와대 참모진도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영삼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민심은 이회창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이 뭐 쌀시장 개방을 막지 못했다 이런 책임론도 거론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한 50% 정도까지 빠졌는데 후보 출신이었는데 장관을 부르면서 아주 경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감히 나한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런 일화가 또 있었군요. 이회창 전 총재는 또 회고록에서 1.6%포인트 차에 석패를 안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에 지금 그 연대나 여러 가지 학종연의 문제 얘기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데 DJP 연합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거였습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묘수다. 그러나 당선된 후에 DJP 연합이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 족쇄가 된 걸 생각하면은 정치권에서의 합종연행은 반드시 눈앞에 임망토 도나이지 않냐. 김성환 평론가, 이 DJP 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그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가 9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하고 네.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현직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었으니까. 네. 당신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JP하고 화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JP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러면 내각제 개헌을 약속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게 된 거예요. 근데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각제를 받을 수가 없다. 네. 내각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김대중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 개헌 내가 할 수 있다. DJP 연합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JP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건 조건을 DJ가 받아들여 준다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DJP 연합합시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된 건데 거기까지는 이제 다 알려진 얘기인데 선거 막판쯤 돼서 JP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회창 전 총재 쪽에다가 네. 당신이 내각제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DJP 연합 깨고 네. 당신하고 연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쪽 총리여서 그랬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나는 내각제 개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하, 예. 그때 만약에 네. 내각제 개헌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러면은 오늘날 역사에 기록된 DJP 연합은 없었던 게 되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일을 봤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이회창 전 총재가 회고록에서 언급한 또 다른 인물,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했어요. 그렇죠. 저 때 배신의 정치 언급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 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97년, 98년 보궐선거 당시에 이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은 이회창 전 총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약간의 어떤 책임감.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의지, 대통령이 되려는 권력의지는 강하지만 좋은 참된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의지는 약했다면서 약간 혹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회창 전 총재 역시 오랫동안 정치 역정을 거쳐온 만큼 여러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그 내용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